자, 그러면 596번부터 후다닥 보겠습니다. 자, 596번의 양수A에 대해서 자, 구간 -a부터 a까지 여기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의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5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x-5라는 식인데 이 함수의 최대를 라지 m, 최소를 스몰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하는 구도는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이 자, 0되도록 하는 상수 a, 실수 a의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어쨌든 닫힌 구간이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아야 하는데 자, 이대로 그려보려고 하니까 이 분수함수식의 구도가 너무 복잡한 상태다.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x-5가 뭔가 반복되는 식이지 않을까? 그럼 얘가 무슨 이동 들어간 느낌? 평행이동 들어간 느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되기 전에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5칸 옮기면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 되기 전에 함수식은 그냥 gx라고 잡아준다 치고 자, x-5 자리에 x를 넣으면 x제곱 더하기 36분의 x라는 그래프는 꽤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지금 그린 다음에 자, fx로 갈 때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잠깐 녹화되고 있나? 되고 있네. 자, 그럼 이 그래프부터 그려본다라고 칩시다. 자, 지금 절대극점 이용할 건데 어쨌든 간에 g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36분의 마이너스 x니까 뭐야? 부호가 통째로 그대로 바뀌는 구도네. 무슨 함수 형태다? 기함수 형태다라는 게 판정이 되죠. 원점 대칭일 거예요. 그럼 원점 대칭 그래프니까 한쪽만 그려놓고 나서 대칭 이동 시키겠다라는 구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기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리러 가봅시다. 자, 미분하면서 g'(x) 만들면 자, 분모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36의 전체 제곱이고 분자 미분인 x제곱 더하기 36에서 빼기 분모 미분 곱해서 빠질 거니까 2x제곱 빠질 거예요. 자,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이 분자의 식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6의 구도니까 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부호 판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 양수인 절편이 6이니까 6에서 극 대를 갖는 구도가 되는 거네. 자, 그럼 6에서 생기는 극대값을 찾아보면 여기에 6 넣었을 때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극대값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 자, 지금 기함수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0,0 지날 수밖에 없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점근성 구하러 갈 건데 자, 이 gx의 점근성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 양의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자, 2차분의 1차의 구도고 양의 무한대분의 양의 무한대인데 자, 분모가 한없이 빨리 커지니 얘는 0 플러스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 변곡 생기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인 거. 자, 그럼 얘가 그대로 원점 대칭되면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아이고, 하나도 대칭성이 없네.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능? 그럼 얘가 극소 가지는 곳은 무슨 6이라고 둘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둘 수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알아보시겠나요? 이게 오른쪽으로 몇 칸 옮겨가서 fx가 구성된다? 5칸. 그럼 그냥 여기 좌표에 5씩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원점이 이제 x는 5가 되는 거고요. 극대 가지는 곳이 x가 11이 되는 거고 그럼 극소 가지는 곳이 x가 마이너스 1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의 함수식인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드러나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구간은 여기 x좌표가 0인 거에서부터 자, 이렇게 마이너스 a만큼 플러스 a만큼 대칭성 있게 늘어나고 있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났을 때 지금 최대값이랑 최소값 더해서 0이 된대. 이 최대랑 최소는 여기 있는 두 극대 극소의 합이 0인 구도인 거니까 이 영역이 이렇게 쭉 확장되다가 최대 최소가 전부 다 극대랑 극소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자, a 값이 점점 커지다가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랑 먼저 만날 거고 극소를 포함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점점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a랑 a의 위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자,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다. 그치? 그럼 극대값이 최대값 될 때까지 a가 쭉 늘어나야 되니까 a는 최소 얼마까지 가야 된다? 10일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1이다 해서 이 함수식을 그대로 그릴 게 아니라 무슨 이동의 느낌을? 평행 이동의 느낌을 받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도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빨리빨리 열심히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정리하는 동안 선생님이 598번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적어 놓겠습니다. 자, 598번 볼게요. 이런 과학 관계식 지문이 나오면 관계식부터 보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관계식을 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자, 변수와 상수를 구분 짓는 일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누가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대놓고 K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문자는 두 개인데 하나는 S고 하나는 P인 거다. 그죠? S는 문제에서 엔트로피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P 값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확률값 P가 변함에 따라서 엔트로피 값 S도 변화하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그때 K는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상수 구조인 거고. 그럼 변수는 두 종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 S가 최대되는 P값 찾으라 했으니까 S값이 P의 값 따라서 변하니까 얘는 S가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SP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정역이 P인 함수값이다 라고. 그럼 이 S가 최대되는 P값을 찾으려면 얘 극값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P라는 것은 현재 확률이기 때문에 자, 상식적으로 확률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거는 로그의 진수조건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0과 1까지에 있는 이 사이 범위, 어이구, 그럼 0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럼 0보다 그거, 어이구, 그럼 1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P값에 대해서 과연 SP는 언제 최대를 갖는지 극값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P를 찾아봅시다. S'P를 찾으면 상수 마이너스 K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대로 곱의 미분 들어갈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LMP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서 1. 자, 앞에 거 마이너스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1 생기니까 마이너스 ln에 1 마이너스 p. 자, 뒤에 거 미분하면서 자, 이게 1 마이너스 p분의 띵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미분의 구도를 만들겠다. 그쵸? 자, 얘랑 얘 약분되면 남는 거는 무슨 일이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그럼 이 둘이 날라간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S'P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은 게 확정적인 거니까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아니라 자, 요 근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에 무슨 판정이 필요하냐면 부호 판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차피 최대값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구간의 경계에선 함수값이 정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빵이랑 1에서 함수값은 정의가 안 되는 채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빵꾸가 뻥뻥 뚫린 채로 표현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자,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극 무슨 값에서? 대값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극값이 하나만 생기게 되는 구도일 거니까 자, 우리는 여기 부호 변화에 관심에 가질 게 아니라 어차피 접선 교육이가 뭐 되는 곳에서 0 되는 곳에서 극값 가질 거니까 이 ln-ln1-p가 0 되는 곳을 찾아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lnp랑 ln의 1-p가 같은 구도가 되어야 되니 자, 이 정역 같다 그러면 p가 1-p가 되면서 자, p값은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인 순간에 자, 극대이자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빨리 판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는다 치더라도 문제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호 판정을 꼼꼼하게 가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라서 LNP가 자 ln1-p보다 큰 범위의 영역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려볼까? LNP 그리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P의 범위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자 1에서 빵꾸 뚫리면서 이만큼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가능하지? 얘가 LNP야. 그럼 ln1-p는 얘는 기본적으로 ln의 마이너스의 p-1인 구도인 거니까 그러면 ln의 -p라는 요 로그 함수 그래프 ln-p는 이 ln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요런 그래프겠다. 그치? -1,0 지나면서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여기 0,0에 빵꾸 뚫리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그래프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점에서 2분의 1이라는 상수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 방정식 풀면 그럼 지금 LNP가 위에 있을 때 증가하는 거니까 자 흰색이 위에 있을 때 부호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노란색 그래프가 자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 때는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두면 틀리겠다. 그치? 이상하잖아. 여기서 극소가 지는 거잖아. 난 여기서 극대를 가졌어야 되는데 뭐 때문일까 앞에? 무슨 K 때문에? 마이너스 K 때문에 부호 변화에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알아보겠어요? 아니면 귀찮은 마이너스를 넣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2분의 1에서 극대 가지면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 598번이었고, 그럼 59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랄라랄랄랄. 왜 그래도 300페이지까지 왔잖아. 버리기가 아쉽지 않아? 아니야. 남은 200페이지가 어떤 일을 나한테 강요할지 궁금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x의 n승 곱하기 lnx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n의 값이 마이너스 6,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자, 현재 x의 범위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범위를 만들어야 돼요. 로그 함수 때문에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려진다. 이 생각인 거죠. 자,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럼 여기 있는 이 fx의 그래프의 최소값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등식을 풀 수 있고 최소값부터 확인하러 가보면 자, f'x 미분에서 보면 얘는 nx의 n-1승 앞에 거 미분에다가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x의 n승 곱하기 x분의 1 되니까 자 이렇게 약분되면서 x의 n-1승만 남는다는 것까지. 그러면 x의 n-1승을 묶어내면 앞쪽에는 n 곱하기 lnx 남고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거든. x는 양수기 때문에 x의 거듭제곱은 부호 변화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럼 n 곱하기 lnx의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맞다, 그쵸? 자, lnx 그래프의 자연수 n배가 됐으면 키가 이렇게 확 n배 늘어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걸 또 위로 한 칸 올리는 구도니까 자, ln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1,0 기준으로, 그쵸? nlnx는 얘의 키가 n배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일 거고 그걸 위로 한 칸 올려봤자 자 증가하는 구도는 명확하니까 이렇게 지금 x축 기준으로 y는 nln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도함수는 여기 x좌표가 0 되는 곳에서 마에서 뿔로 바뀌니까 자 극소를 가지게 될 거고 어쨌든 내 함수 그래프의 구도가 감소하다가 극소 가진 다음에 u는 어쨌든 끊임없이 증가하는 구도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극소 값이 무슨 값이 될 수밖에 없냐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럼 극소를 가지는 쪽의 x좌표를 찾아보면 얘가 빵 되는 곳을 찾는 거니까 lnx가 마이너스 n분의 1 되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때 나의 x값은 2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인 곳까지 찾아집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똑딱똑딱 똑딱. 그러면 그 극소값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gn을 찾으면 이 gn이라는 값은 f에다가 fx의 좌표에다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을 넣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의
전체 n제곱에 ln의 2의 마이너스 n분의 1승 이런 형태로 최소값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고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n제곱하면서 2의 마이너스 1승에서 2분의 1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n분의 1승이 앞으로 뚝 떨어질 거니까 ln2는 1이라서 마이너스 n분의 1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이와 같은 gn의 값이 마이너스 6이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 바꾸면서 플러스 되니까 n2분의 1이 과연 언제 6이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 보자는 얘기가 되는데 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양수 약분 가능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후 자리 바꾸면 n은 얼마 이하가 되냐면 6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n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6이다. 아유, 모든 n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1, 2, 3, 4, 5, 6까지 다 더하자는 얘기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21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599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짜잔. 자, 6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함수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다. 자, 한번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곡선 y는 2e-x승 위의 점 t, 2e의 마이너스 t승에서 먼저 뭘 하겠다 그랬냐면 y축에 그냥 내린 수선해버리네. 잠깐만, 이거 접선이 아니네. 접선도 있네. 그치? 다행이다. 그래서 접선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감소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t, 2e의 마이너스 t 승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t가 0보다 큰 영역에 있고 문제 조건에서도 t가 양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는 1사분면에 있는 어떤 점 t, 2의 마이너스 2e의 마이너스 t승이라는 위치에서 자, y축의 수선해발 쭉 내려놓고 자, 요 점을 지금 A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접점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다시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했냐면 B. 자, 이 접점은 P라고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 삼각형 ABP 넓이가 최대되도록 하는 T값을 찾으래요. 자, 이 넓이가 최대일 때 T값. 자,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 찾자는 얘기가 되며 밑변 길이는 P의 지금 X좌표가 되겠다. 그쵸? 그럼 선분의 AP 길이, 요만치 길이는 지금 T가 될 거고 그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A의 Y좌표는 함수값으로서 2의 2의 마이너스 T승이 바로 정해진 상태니까 지금 접선을 찾아서 Y 절편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보죠. 자, 접선 기울기는 곡선 미분하면서 y'은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뚝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될 거고 자, t라는 접점의 위치가 정해졌으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며 자, 지금 y절편 찾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홍황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곱해지면서 2t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높이의 지금 y좌표가 이와 같이 2t의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되는 건데 쌤이 이 둘을 묶어서 계산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어차피 a의 y좌표랑 b의 남아있는 y좌표의 크기가 똑같다. 그쵸? 그럼 요 사이 거리 구할 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 거거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y좌표 빼면 여기 남는 높이의 길이는 2t2의 마이너스 t승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까지. 컷! 자,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쌤이 st라고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니까 st라고 둔다 치면 삼각형 ABP는 자, 2분의 1에 밑변 t에 높이 2t2의 마이너스 t승 곱해진 거다. 끝! 띠릭띠릭 날아가면 t제곱이의 마이너스 t승 되겠다. 그쵸? 그럼, 네? 어디? 응.
왜 t승이라 돼 있어? 여기 마이너스 t승. 안녕, 고마워요. 그치? 여기는 t승이라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t승이라고 해놨네. 그쵸. 그쵸. 마이너스 그럼 t승 돼서 이렇게 y좌표 작성됐고, 그렇게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다행히 얘는 탕탕 소거되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거리는. 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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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0 넣어서 2t, 2의 마이너스 t승,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그치? 이 y좌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t승 만들어줬고 빼서 만들어졌죠? 응. 그치. 그래서 저 잘못 적었는데 다행히 식은 맞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ST라는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t 값은 0보다 큰 구도에서 이 함수의 자, 지금 뭘 갖는 t 값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넓이가 최대일 때 t 값을 찾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그래프는 미분 안 해도 그릴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구조만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이 함수 그래프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곱이니까 다항함수 t제곱은 원점에 접하는 그래프고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니까. 자, 다항함수 주변부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게 비슷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지수함수는 크기를 담당하니까 0으로 다항함수는 부호를 담당하니까 플러스로 그럼 0 플러스로 수렴해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이 유지될 수 없어서 이렇게 변곡 생기고 자, 다시 그대로 위로 블록이 유지될 수도 없어서 자, 아래로 블록이 다시 생기면서 0으로 수렴하는 구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차함수 부호 플러스고 지수함수 크기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붕 올라가면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죠.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내 그래프는 요만치 그려질 거라서 결국에는 극대값이 극대 가지는 곳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극대 가지는 곳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S'T 미분하면요. 2의 마이너스 t승에 자, 2의 마이너스 t승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t제곱 생기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 자, 내림차순 형태로 2t 이렇게 예쁘게 생길 거니까 뒤에 있는 이차함수 부호 판정하면 얘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자, 0과 2라는 절편에서 0 이후에 그려지니 그래서 2에서 극대 가지는 게 확인되므로 자, 여기 t 값은 2가 되는 게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 넓이가 최대되는 t 값은 자, 답은 2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끝.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자, 그럼 608번은 얘랑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의 구도가 흘러갈 겁니다. 자, 608번의 1번이랑 2번 중에서 당연히 보기 불편한 거 몇 번이죠? 2번이다, 그치? 그래서 2번을 같이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1번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가? 1번을 해줄까? 몇 번 해줄까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2번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608번에 2번을 보러 갑시다. 자, 608번에 2번 보니까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너네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힘들었지? 하면서 얘가 그려줬습니다. 이거 무슨 분포 그래프지? 정규분포 그래프다. 그죠? 자,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함수식의 구도가 지금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자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서로 다른 꼭지점을 이용해서 대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대칭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점에 의해서 이 도형의 밑변과 높이가 정해진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변수로 먼저 여기를 t,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으로 잡는 순간 나는 t를 1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고정시켰으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원점에서 이 점 P까지의 거리가 t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찾는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대칭성에 의해 당연히 2t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높이는 이 지수함수의 함수값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사각형 넓이 ST의 식이
아까 접방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서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 어쨌든 얘 지금 최대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 그쵸? 자, 미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면 S'의 t라는 것이, 자, 일단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승 묶기를 꺼고, 이거 미분하면 속미분 떨어지는데 속미분 뭐 떨어질까요? 마이너스 t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2t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뭐를 그렇게 눈치 보면서 먹어. 그래, 자신있게 먹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앞에 거 미분하면서 2 생길 거니까 플러스 2까지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프는 기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기함수인 걸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0보다 어떤 범위에서만 큰 범위에서 그릴 거니까 대칭성을 볼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의 구도를 그려나가 볼 건데, 자, 0보다 큰 그림에서 일단은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극값의 위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봅시다.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2차 함수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서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마가 되겠다. 그치? 그럼 1에서 극대 생기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구간 내에서 극대가 하나만 생겨요. 어쨌든 얘가 그럼 증가하다가 극대가 진 다음에 이후로는 계속 감소만 하잖아. 다시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극대 값이 반드시 무슨 값이 될 수밖에 없을까? 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그래프를 면밀하게 다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1에서 극대이자 최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답은 나온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최대값 S1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뭐 보여준다 치면 루트 2분의 2라고 봐도 되겠다. 그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 내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체크를 하시는 동안 609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잘 그렇구만. 왜? 왜 민경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 어? 냄새 난다고? 아, 달달한 냄새 난다고? 어? 아, 거기 사탕에서 민경이 입냄새 난다고? 어? 어. 아, 별로 안 좋다고? 아, 째려봤다고? 밤 배정에 이제 비화가 밝혀진 거지. 힘내세요. 자.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괜찮아집니다. 자, 지금 어느 공장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설치했어요. 수로. 그때 지금 어쨌든 이 수로의 단면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라 그랬냐면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때 이 수로의 각변의 길이는 1로 고정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수로의 모양이 사다리꼴의 모양이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세타라고 정해준 각이 여기 둔각이네. 불편해라. 그치? 자, 여기 둘 다 세타면 일단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다. 그치? 근데 우리 길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세타가 둔각이면 코사인 값 같은 것들은 음수가 되잖아. 부호 변화가 귀찮을 것 아닙니까? 그쵸? 어차피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얘가 지금 선대칭 도형인 상태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자, 높이 필요하니까 이런 보조선들이 있어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체 아랫변 길이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를 세타로 두는 것보다 요 밑값도 어쨌든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밑값도 변할 것 아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단 알파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냐면 0과 90도 사이일 수밖에 없겠죠. 예각 범위에서 놀 거니까. 그래야 사다리꼴 모양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그냥 설정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 빗변 1이고 요각이 알파니까 여기 높이는 무슨 알파? 사인 알파. 그럼 요 길이는 무슨 알파? 코사인 알파. 뭐야? 그럼 이 사이의 길이는 자 대칭성 있게 1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여기 남은 길이도 대칭성 있게 코사인 알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우리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S알파를 이렇게 새로운 변수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S알파 넓이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 더하기 1에서 2 더하기 2 코사인 알파에다가 자 높이 사인 알파 곱하고 거기에 2분의 1배까지 주게 되면 2분의 1 후루룩 약분되면서 1 더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라는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구도가 됐다. 자, 90도 조금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2분의 파이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쵸? 그러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확인한 다음에 극값 확인하자는 구도의 내용이라서 자, 경계의 함수값 먼저 확인해 보면 알파가 0인 곳에서 0 집어넣으면 0. 자, 알파가 2분의 파인 곳에서 2분의 파이 넣으면 0이고 1 되니까 1 곱하기 1에서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0에서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2분의 파이에서는 1이라는 함수값까지는 빵꾸 뚫린 이런 S알파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 사이 구간 내에서 극값의 위치가 필요한 거니까 또다시 미분을 해야 될 거고 그럼 S'알파를 구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서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뒤에 거 미분하면서 코사인 알파 분배될 거니까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에 대한 1차 구도의 식이 있으니 이 2차식 사인 제곱을 1마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여기는 S'알파는 자 부호 바뀌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2차식이 0보다 클 때 증가하는 구도인 거니까 2차 부등식 풀자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인수분해하면 1, 2 주고 1 마이너스 1 될 거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이 0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차피 무슨 수? 양수. 그러면 나의 부호는 2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때 정해진다.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범위가 만들어져요. 그럼 코사인 알파 범위를 여기 0과 2분의 파이 예각 사이 범위에서 그려주게 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도도도도도도독 2분의 1 도도도도도도독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3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니까 자 여기 3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럼 감소하면서 여기 1로 가야 되니까 3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함수는. 그래서 3분의 파이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하면 끝. 이렇게 정리. 됐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밑에 있는 610번은 이제 뭐 물통의 부피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에서 높이가 지금 얼마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밑면에 있는 이 단면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얘랑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각변 길이도 어차피 1이고 걔는 여기를 세타로 잡았는데 나는 또 여기를 뭐로 잡으면 되니까 알파로 잡으면 되니까 그럼 얘랑 문제 상황이 어떤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구한 최대값에다가 8배 하면 610번의 답이 된다. 끝. 넘어갑시다. 아싸. 보너스 문제였네. 자, 이제 입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딱 내신 단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건데 방금 그 사다리꼴이 내신 단위에서 거의 무조건 나와. 그래서 검산의 틀로 정삼각형 몇 개? 3개. 그치. 그래서 아까 각도 보면 전부 다 60도짜리였습니다. 정삼각형 만들어질 때인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입체에서의 부피 얘기할 건데 우리가 자주 보는 입체 중에 원기둥이랑 원뿔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원기둥을 쌤이 그려줬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16파이로 일정하대요. 일정한 원기둥이 있는데 자, 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최소되기 위한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래요. 허허. 아니, 부피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우리한테 고정되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겉넓이가 최소되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어. 그치? 그만할까? 방정식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뭘 끄덕끄덕해? 안 되지. 자, 얼른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자, 기둥의 부피를 표현하든 겉넓이를 표현하든 반드시 우리는 이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변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 반지름을 R이라 두고 높이를 H라고 두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식은 부피가 16파이인 거니까 그러면 밑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 곱한 게 16파이라는 구도의 조건이 있으니 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R제곱 H가 16이라는 자, R과 H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나온 거죠. 그럼 관계식이 나왔으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마인드지 않을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내가 구하는 대상의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얘가 최소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겉넓이를 이제 반지름 R과 H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먼저겠다. 그쵸? 자, 그럼 밑넓이 2개 더해질 거니까 파이 R 제곱이 2개 더해지게 될 거고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며 높이는 H인데 그럼 여기 가로 길이는 뭐가 될까요? 2파이R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2파이R H가 저 옆넓이 되면서 언제 이 넓이가 최소가 되냐는 거야. 자, 여전히 변수와 상수를 구분 짓는 건 일단 기본입니다, 이제. 자, 파이랑 2는 다 상수죠. 그럼 2파이는 묶이는 구도가 되면서 남는 식은 R제곱 더하기 2파이 묶이면 RH가 될 거거든. 자, 변수가 이제 몇 종류가 남는다는 생각이죠? 2종류.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지를 못해요, 당장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대 가거나 공대 가는 사람 있어, 지금? 없어? 그치? 그럼 관심도 갖지 마. 알겠지? 공대 가면 평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데 뭔 개소리야.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변수 2개니까 변수를 몇 개로 줄인다 목적이 있어야 되냐면 1개로 줄여야 돼요. 그럼 당연히 관계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R을 없앨까요? R 제곱을 없앨까요? H를 없앨까요? H 없애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그럼 H는 R 제곱분의 16인 거니까 자, 여기에 R 제곱분의 16 들어가면 자, 다시 2파이 묶이면서 R 제곱 더하기 R 제곱분의 16 R 날라가면 R분의 16이 남아요. 그래서 나의 겉넓이의 식은 R에 대한 변수의 함수식으로 구도가 정해지는 거고 수투에선 얘를 미분을 못했지만 미적분에선 얘를 미분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최소되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S'R은요? 어차피 2파이는 묶여있는 상태인 거고 자, 이거 미분하면서 2R 자, R분의 16 미분하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6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요식 통분하면 R제곱분의 2R 3은 마이너스 16이지 않을까? 얘는 어차피 부호가 양수로 고정된 대상이고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증가만 하는 구도일 거니까 이렇게 지금 X, R축이 만들어진다 치면 마에서 뿔로 바뀌는 것은 절편 하나밖에 없겠네? 얼마죠? 2. 그럼 반지름이 2인 곳에서 최소의 넓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R이 2인 거니까 높이는요? R 여기 2 넣으면 되겠네. 4H가 16이니까 H는 4. 이렇게. 컷! 1대2. 이런 느낌으로 자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자 원기둥의 건너비는 이럴 때 최대가 만들어진다. 자 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건 됐고 쌤이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빼줄게요. 거기에 613번을 빼세요. 빼도 됩니다. 이거 괜히 철판 모양 가지고 막 장난질 친 거고 거기 보면 1995년도 수능 기출 1995년에 몇 살이었습니까? 그치. 마이너스도 아니고 0살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은 생성되지를 않았다. 그치. 엄마 몸에서도 아빠 몸에서도 아직 발생되기 전입니다. 그죠? 자, 그대로 잘 보존해 두시고 자, 단원종합은 자, 이제 베이직이랑 노말이 쭉 나오는데 그래, 노말까지 다 하라고 하면 너네 서운할 것 아니야. 네. 베이직은 다 하시고 노말은 그러면 337쪽까지 일단 끊어서 갈까요? 어차피 노말은 다 하기는 할 거야. 그러면 337까지 끊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거 진도를 마저 나가보는 걸로 합시다. 방부등식 쪽에서의 활용 쪽으로요. 몇 분이죠 지금? 29분? 20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오늘 방정식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 부등식 얘기를 하면서 방부등식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속도가 속도하면 끝이 납니다. 미분은. 그러고 나면 이제 적분이 남았거든. 적분이 다 1년도 아니에요? 아니 한 학기. 너네 수원 한 학기 동안 했잖아. 아니 한 학기. 2학기 때 뭘 해? 2학기 때 수능 준비해야지. 그냥 시험 치긴 하지. 아니. 미적분 시험은 없는데 너네 선택 과목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칠 수도 있어, 근데 치든 안 치든 일단 1학기 때 진도는 끝날 거야. 왜냐면 애들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럼 2학기 때 치는 범위는 그냥 뭐 전범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능 대비 범위로 이렇게 시험을 내주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잖아. 재수할 거 아니면 2학기 시험 잘 칠 필요 없지.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 뭐 다른 건 내비두고요. 우리 그래프 활용을 통해서 이제 방정식의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부등식도 해석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래프 활용의 1번이 함수 최대 최소를 정할 수 있었고 방금까지 했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기본적인 컨셉부터 잡고 가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 = k라는 방정식의 식은을 찾으라 그러면 k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방정식 풀듯이 풀었었나? 아니다, 그쵸? 그래프 활용하는 거니까 y는 fx 그래프랑 y는 k의 무슨 점의 개수를 찾으면서 그치, 교점의 위치를 판단하고 확인하면서 실근의 개수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치? 그럼 결국에는 y는 fx 그래프 잘 그리라는 얘기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 볼 때 있잖아. 이렇게 fx = k라고 항상 예쁘게 나와 있을 리는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전에도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절대값 fx 그러면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돼 있으면 이 절대값 f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니지. 그럼 이 식을 뭐 합니까? 변형하고 조작하죠. 어떻게? 절대값 fx는 누구라고? k라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랑 y는 k의 교점을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어떤 나한테 특정 방정식이 나와 있는 구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항상은 아닙니다.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 자 양변의 식을 그래프를 그리기 가장 쉬운 형태로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한 식 변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중요한 건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기
가장 그리기 쉬운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쉽게 식변형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잘 그려 나가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쌤이 자,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할 건데 2의 x승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k 값에 따라서 분류하래요. 마이너스 k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생각.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아니라 초월 함수 그래프죠. 심지어 미정계수 k가 끼어 있으니까 불편한 구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투할 때는 그래도 이런 미정계수를 우변으로 넘기는 작업들이 좀 익숙했었다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2x 마이너스 x는 k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좌변의 함수식은 결정은 됐는데 어쨌든 2x승에서 이런 지수함수에서 다함수 뺀 것도 무슨 함수일까요? 초월함수겠죠. 불편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는 지수함수 잘 그리고요. 1차 함수도 잘 그려요. 이렇게 뒀어요. 그럼 여기선 초월함수의 식이 등장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냥 지수함수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니까. 이 둘의 교점의 관계를 보는 게 가장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이렇게 K만 남기고 문제를 푼다는 건 이제 잘못된 사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집에는 어쨌든 초월함수 그래프 그린 거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풀이 보고 무조건 따라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랑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의 지금 교점 개수를 볼 거고 그럼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데 2의 x승은 0,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지수함수예요. 혹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 하면서 쌤이랑 대표 접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대표 접선 뭐랑 뭐 있었어요? 2의 x승에서 대표 접선 y는 x 플러스 1, 그치. 맞아, 잘 기억했어. 우리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함수값이랑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이 기준점에서 얘의 함수값이 아름답죠. 1이라고. 혼자 유리수잖아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1이라는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 1일 거라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대표 접선이 있었고 또 대표 접선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죠? 어느 점에서 그으면? 원점에서 그으면 접선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y는 2x였고 그리고 자 접점도 알 수 있었죠. 1,1하고 그치?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방부등식에서 이 대표 접선 굉장히 많이 쓸 거야. 뭐 굉장히라 해봤자 10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도 많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다른 개념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분다 치면 뭐야? 기울기 1이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네? y는 x 플러스 k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진 구도라면 초점이 안 생기겠네요. 접할 때가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럼 k는 1보다 어떤 상태라면 작은 상태라면 시근이 0개가 돼요. k가 그럼 딱 1이 되는 순간에 접하니까 교점 한 개라서 시근 몇 개인 거고 1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 k 값이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 이렇게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교점이 몇 개 되면서 2개 되면서 자, 2개의 실근에 간다.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지. 쌤이 말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가장 쉬운 형태로 식을 변형한다는 게 자, 그냥 순수히 방정식을 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초월함수를 못 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자, 해서 이제 그런 구도들만 잘 알면 쌤이랑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 이것도 그럼 한번 봅시다. 야가 아니라 자. 반말한 거 아니야. 반말한 거 아니어도 반말이잖아. 반말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lnx가
kx다랜다는 자,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자, fk라는 이제 함수화했을 때 y는 fk의 불연속점을 불연속점 무슨 y는 fk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래프 그리면 뭐 불연속점 나오는 건데, 그치? 그리고 나서 리미트 k가 0 플러스로 갈 때 fk 그리고 플러스 f2분의 1 플러스 f의 3분의 1까지 자, 이렇게 모든 값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처음 적혀있던 식이랑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 그쵸? 자, 첫 번째. 이대로 순수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저 x분의 ln x 그래프 너무 잘 그려요. 축하합니다. 자, x는 일단 범위가 0보다 어떤 상태고? 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누군가는, 너를 x분의 ln x라는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나 분수 너무 싫어서 x 우변으로 좀 넘겨볼까? 그럼 ln x는 kx가 된다. 이 그래프로 풀려고요. 자, 1번이랑 2번 중에서 누가 좀 더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다. 그쵸?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 지나는 직선 그리면 되는 거다. 그치? 그려볼까요? 대신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집니다. 그럼 ln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1,0일 거고 이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k가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원점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표 접선이 있었다. 그죠? 자, 지수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2면 자, 로그함수에 접하는 기울기는 서로 역함수 구도에 있으니까 뭐분의 뭐가 된다는 생각? 2분의 그쵸 1이 된다는 생각이죠. 역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k 값에 이제 범위를 나누어 봅시다. k라는 값이 여기는 2분의 1보다 큰 값이라면 교점이 몇 개가 생길까요? 빵개. 0 이전에는 지금 그래프 없는 겁니다. 빵꾸 뚫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크면 0개가 될 거고 그럼 딱 2분의 1이 됐을 때 몇 개가 되며 1개가 되며 자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 그럼 작아지면 계속 2개일까요? 아니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다시 몇 개가 됩니까? 1개가 되니까 k가 0일 때 또 1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2개가 되는 구간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을 때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0보다 더 작아지면 몇 개가 될까요? 여전히 무조건 1개가 되니까 계속 1개 될 거니까 그럼 k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1개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y나 fk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가로축 k축을 두면서 그림 그려야겠죠. 자, 경계의 기울기는 음수에서부터 보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쭉 가다가 0의 경계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k축에 대한 범위에서 자, 0 이하에서는 끊임없이 몇 개를 만들었냐면 1개, 1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다가 0보다 커지는 순간에 이제 2분의 1까지의 경계까지 2분의 1까지는 몇 개가 된다? 2개. 2 하고 가겠죠. 자, 그렇게 빵꾸가 뻥 뚫릴 거고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다시 1개로 퐁 떨어집니다. 자, 2분의 1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빵개니까 그래프가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가겠죠. 자, 불연속점 몇 개 생기고요.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성이고 자, 그때 그럼 여기 있는 이제 함수값들이랑 극한값 찾으라는 얘기예요. k가 0 플러스로 갈 때 fk 0에서 우극한이네요. 몇이죠? 2. 자, f 2분의 1인데 f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비교하면 그치? 서울 애들은 비교를 못 하겠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읽을 거니까. 미안하다 서울 애들아. 자,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누가 클까요? 그치. 2분의 1이 더 큰 거지. 2 길잖아. 2 짧잖아. 2 뭔 소리야? 자, 그럼 2분의 1이 더 큰 값이니까 2분의 1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되면서 얘는 함수값이 0이에요. 3분의 1은 2분의 1보다는 더 작은 값이니까 3분의 1은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함수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서 자,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구도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할만하다 그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보다 방정식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 진도 그만 나가, 새끼야! 이런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정계수 들어간 것도 좀 볼게요. 몇 분입니까? 오케이, 이거하고 딱 맞히면 예쁘게 숙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x값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제한된 범위로 나와 있고, 자, 여기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fx가 아니라 2에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승이 k다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도록 하는, 자, 실수 k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첫 번째 생각. 초월함수 그래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죠. 자, 두 번째 생각. 그나마 기분이 좋은 게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점근선. 그럼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릴 거니까, x는 0인 거부터 x는 2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거라 경계함수값부터 확인하자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식을 편의상 fx라고 둔다 치면 f0는 2에 sin 0이니까 0, 코사인 0은 1이니까 1승하면서 그냥 2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0,1을 지나요. 자, f에 그 다음에 2파이를 집어넣으면요. 자, 2에 sin 2파이 넣으면 0이고 코사인 2파이도 어차피 1이니까 2에 1승해서 또 2가 나와요. 얘랑 같은 높이에서 끝맺음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사이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극값 찾아야 되겠다. 그지? 자, f'x 구해버리면, 자, 미분하면서 속미분 내려올 거기 때문에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의, 자, 2의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이런 구도가 되겠네. 자, 이 지수식은 항상 무슨 수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극값은 사인과 코사인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정해져요.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 증가하는 거겠다. 그쵸? 그럼 나는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클 때 증가하는 구도의 그래프니까 그립니다. 한 주기에 대해서. 자, 그럼 구간의 경계 0부터 2파이까지 색칠된 거니까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 주르르르르르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고 사인 그래프 주르르르르르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자, 지금 최대값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기분 탓입니다. 높이가 달라 보이는 건.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교차되는 위치에서 언제 증가하면 부호가 바뀌냐죠. 코사인이 위에 있을 때 증가예요. 코사인이 위에 있을 때 증가. 그럼 사인이 위에 있으면 감소. 다시 코사인이 위로 가면 증가. 그러면 여기 몇 분의 파이일까요? 4분의 파이에서 그치 극대가 생기는 거고. 자, 여기 몇 분의 파이일까요? 4분의 5파이죠. 여기서 극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얘가 4분의 파이에서 극대 생기고 4분의 5파이에서 극소 생길 거니까 그래프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함수값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뭔가 느낌상 이렇게 가는 느낌이지 않겠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극대값이랑 극소값 찾아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진 K 범위 찾으러 갑니다. 4분의 파이 넣어야겠죠. 넣읍시다. 2에. 근데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 함수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 값은 2분의 루트입니다. 그럼 2의 루트 2승이 되겠네? 컷. 그럼 코사인 4분의 5파이랑 사인 4분의 5파이도 함수값 똑같잖아요. 크기 같은데 부호 다른 상태로. 그럼 얘는 극소값은 여기에서는 지금 2의 마이너스 루트 2승 생기겠네. 자, 2의 루트 2승은 여기 지수 1보다 지수 루트 2가 더 크니까 당연히 최대값, 극대값이 될 거고 더 높은 위치에. 2의 마이너스 루트 2승은 마이너스 루트 2가 1이라는 지수보다는 작잖아요.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2의 마이너스 루트 2승이 되겠죠. 그럼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이런 데 그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데 그어지거나? 그치? 그럼 여기보다는 어떻고? 크고. 그럼 계속 커질 수 있나? 아니죠. 0일 때 몇 개가 되니까. 3개가 되니까. 그래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의 루트 2승분의 1부터 0 사이에 있거나 또는 0보다 크고 2의 루트 2승보다 작은 범위인 것으로요. 끝. 이렇게 K 범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실근 두 개 가지는 K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최대 최소의 구도보다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이제 그래프도 계속 그려봐서 조금 익숙해졌을 거고, 아까처럼 우리가 꼭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석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